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거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거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내일 시장 우리가 바로 대비할 수 있는 전략 4가지를 짜드립니다. 작전명 시크릿에서 그 4가지 작전들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또 투모로우 스타거즈에서 수익률 경쟁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작전 세우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해 드리죠. MBN골드 정종택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지수와 수급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모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장중에는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는데 일단 장 마감은 모두 파랗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04% 하락했고 0.97포인트, 약 1포인트가량 좀 빠졌습니다. 2,495까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58% 하락했습니다. 810선에서 머물렀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한 종목 수는 350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494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2,500원 넘게 매수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하지만 외국인과 개인은 오히려 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과 외국인이 소폭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이 300억 정도 팔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지수와 수급 모두 살펴봤고요. 매니저들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줄평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일단 숨고르기 장세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님, 오늘 시장 한번 리뷰해 볼까요? 네. 저는 오늘 시장을 이제 반도체로 시작해서 반도체로 끝난 하루였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뭐 HBM이라든지 AI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을 좀 굉장히 좀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좋게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부터 좀 화두가 됐던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그리고 그러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PCB 기판 관련주들까지 좀 일제히 좀 강세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가 내에서도 좀 전체적으로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부터 반도체를 좀 바라볼 때는 이제 순환매가 좀 아직 오지 않았던 영역 쪽으로 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신다고 했을 때는 그게 또 반도체 섹터에 좀 투자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반도체 순환매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일 매니저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로봇 대장주인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또 대장 종목이 또 있죠. 지난주에 하도 많이 말씀드렸던 그 종목, 두 종목인데 뭐 2차전지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너무 말씀드렸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10월 5일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3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주식이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가 딱 바닥이었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역으로 한 달 만에 계산을 해보니까 140% 올랐습니다. 주가만. 와, 엄청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 접목된 로봇을 개발하겠다는 이슈가 나왔고 특히 이제 16일 날이죠. 국내에서 진행형 로봇봇이 통과가 되면서 이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종목 외에도 뭐 레인보우나 또는 뭐 뉴로마카 T로보틱스가 단기적으로도 한 달 동안에 잘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이 또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정종택 매니저는 반도체를 이야기했고 조선일 매니저는 또 이제 로봇과 2차전지 확실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들은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어떤 작전들이 있는지 먼저 첫 번째 작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전. 기관수급 트래킹 전략입니다. 기관수급을 따라가 봐야 된다라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기관의 수급을 보면은 가장 많이 편입한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오션, DB하이텍, NC소프트, 두산로보틱스, 현대오토에버, 삼성전기 등등 이렇게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생각이 들죠.
업종, 그 한 업종, 한 섹터의 대표 종목들이 다 올라가 있구나. 이쪽으로만 지금 수급이 기관들은 그쪽으로 수급을 쏠리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종택 매니저님, 지금 기관 수급이 더 유의미하다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이제 코스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업종 내 대장주들을 위주로 좀 많이 편입했다라고 네.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그 기관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산 종목들 좀 한번 필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된 또 IT 쪽 관련된 부분들도 삼성전기와 삼성 SDS까지 좀 사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좀 계속 좀 다뤘던 이제 조선 쪽도 삼성중공업, 하나오천 좀 사는 모습이었고, 제가 보는 좀 특징적인 이제 코스피에서 기관이 산 종목 중에 하나 이제 DB하이텍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주가 움직임을 한번 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좀 박스권을 좀 돌파하면서 오늘 또 중요한 움직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예. 좀 눌림목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뭐 PCB 기판주도 움직임이 좀 있었고, 뭐 선남공정은 아니지만 뭐 파운드리 쪽에서 좀 충분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될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저는 이제 기관이 코스닥에서 샀던 종목들 탑 종목들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이제 시장을 좀 이끌었던 온디바이스 AI 쪽 관련주들이 좀 일제히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뭐 가온칩스라든지 오픈엣지 테크놀로라든지 그리고 이제 TMC 엠시앙 고객사를 갖고 있는 에이지랜드 그리고 이제 삼성과 네이버의 AI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AD 테크놀로지, 뭐 차량용 반도 텔레칩스까지 지금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그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는 주도 업종과 주도주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 좀 따라 사는 종목 중에 아직 좀 덜 움직인 종목들을 좀 찾아가나고 했을 때는 그게 또 이번 주에 또 투자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수급을 전반적으로 딱 봐도 방금 보여주신 수급만 봐도 다 AI가 무조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선일 매니저님 보셨을 때 지금 기관의 수급을 따라가는 전략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꽤나 수익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략으로 보시나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수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네.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저는 이제 오늘로 역으로 해서 한 달 동안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른쪽에 여러분들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HTS에 다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보시면은 1억 2,800만 주 정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이게 이제 100만 단위니까 100만 1000만억, 예. 10억, 100억, 9천억, 30억을 샀고요. 두 번째로 많이 산 게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3억 6천만 주 정도 3,600만 주 정도 샀는데 금액으로만 5,74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로 쫙 보면은 뭐 한 30위까지 쭉 나와 있는데 기관이 계속 꾸준히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게, 어차피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추세가 또는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코스피의 지수가 1% 올라갈 때 2배를 먹는 그런 네. 추종 전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나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평균 가격도 지금 보면은 확인을 해보니까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기관이 매수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매수하고 한 3% 정도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여력이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우리나라 시장이 좋을 확률이 그렇죠. 높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관이 이제 공매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룸이 있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관심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님, 이것도 네.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지금 HBM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지금 오히려 조정을 보이고 있고 좀 온디바이스 이쪽으로 넘어갔잖아요. 네네.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제가 그때 얘기 드렸던 건 분류를 좀 세 분류를 했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이제 HBM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한미반도체, 예. 네. 뭐 HPSP, STI 이런 기업들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좀 그 대장조에서는 이제 HPSP가 5% 정도 좀 올랐고, 이 기업의 3분기 좀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보다 또 괜찮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어닐링 장비를 좀 해다다 보니까 대장 쪽에서는 HPSP가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제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말씀드렸죠. 뭐 KC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52주 신고가를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좀 경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순환매가 좀 도는 과정 속에서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좀 시장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 좀 눈에 들어오는 거는 공급 계약 공시를 한 기업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급 계약. 네, 뭐 전체적으로 뭐 HBM 관련주는 아니겠지만 뭐 반도체 IP 관련주로서 뭐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레퍼런스가 하나 있었고요. 네. 네,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갔던 건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이 기업도 주가 움직임이 좀 괜찮았는데 이런 기업들 한 번 더 시세를 좀 낼 수 있는 자리들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한 번에 좀 끝날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이따 또 얘기 드리겠지만 네.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일단 시장 기관의 수급을 봐야 되는데 기관의 수급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전기전자 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HBM과 현재 온디바이스 쪽 그리고 자율주행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데 다양하게 좀 분류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급을 통해서 잘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기관 수급 얘기만 좀 해봐서 이번엔 외국인 수급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수급은 오늘 기관 수급과 상당히 색깔이 달랐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외국인 수급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들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가장 많이 샀고요. SK하이닉스, 심텍, HPSP,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밑으로 쭉 가면 에코프로도 있고요. 뭐 한국조선해양, 셀트리온 다양하게 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확실히 색깔이 다른 게 정종태 매니저님. 여기는 기관보다는 조금 성장주 오히려 좀 미래를 보거나 아니면 좀 작은 부분을 오히려 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작은 포션의 종목들을 좀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의 지금 차이점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가장 큰 차이는 2차 전지 섹터가 좀 외국인들이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 좀 순환매가 안 돌았던 뭐 PCB 기판주들 뭐 심텍이라든지 예.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좀 괜찮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 좀 분류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온 디바이스, 뭐 AI 이런 쪽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 모두 다 담고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트래킹하면서 주가 흐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종태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 오늘 기관 수급에서 나는 이 종목이 가장 나아 보인다라고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우선 전체적으로 오늘 좀 시세가 좀 낮기 때문에 좀 눌러주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뭐 챗 GPT 관련된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AD 테크놀로지 다 좋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우려 방송할 때도 기승전 반도체라는 이제 얘기를 맞아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업종 자체는 지금 뭐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D램과 낸드 쪽도 지금 돌아서고 있고요. 4분기 좀 좋아질 거. 가격도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모멘텀이 붙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이슈를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 덜간 좀 소외받은 기업들 관심 있게 좀 보신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좀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명은요? 제가 보는 종목은 뭐 당장 딱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건 AD 테크놀로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전 미팅을 할 때 그리고 네. 대본을 통해서 보니까 DB하이텍하고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떤 건가 해서요. 삼성전기는 아까 이제 조 매니저님 보내셨지만 한 달 동안 매수한 종목이고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뉴스 나왔던 게 온디바이스 AI로 또 엮일 수가 있어서 주가 움직임도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대형주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좀 얘기 드렸는데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면서 오늘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뭐 파운드리 쪽 관련된 기업이긴 하지만 움직임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이외에도 지금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섹터가 있을까요?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로봇 등등.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게임 쪽도 얘기 많이 드렸는데 네. NC소프트, 크래프트 대장주들 위주로 많이 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은 지금 철저하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업종 대장주들 그중에서도 약간 실적까지 좀 받쳐주는 기업들 위주로 좀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장기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다고 했을 때는 좀 기대 수익률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지금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이야기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
자율주행은 칩스 형제들과 지금 댓글창에서도 칩스가 짱이다. 이런 칩스 붙어야 다 주가가 가더라고요.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네. 칩스 엔미디어, 가온 칩스, 텔레 칩스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조선인 매니저님 테슬라에서 뭐 소식이 있었죠? 그렇죠. 얼마 전이죠. 이제 13일 날 테슬라 CEO가 X에 옛날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트위터죠. 거기에 네. 머스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돌아오는 12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12월 달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FSD인데 버전 12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정말. 근데 12 같은 경우는 여태는 레코딩 코드가 주행 명령에 필요한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 있었는데 12에서는 코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신경망을 통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학습할 AI 주행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게 차량의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앞으로 이게 주도가 될 건데 보통 증권가에서도 내년에 AI 관련 특히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화두가 될 것이다. 특히 이제 이게 개화기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맞춤형 추론형 AI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이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칩스 관련 삼형제, 네. 칩스 미디어, 가온 칩스, 텔레 칩스 관련해 가지고 아주 이슈가 있는데 왜냐하면 칩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직접적으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앞에 지나간 6개의 물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 차량 해가지고 앞에 있는 물체를 6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3분기 때까지 관련된 내용들 특히 이제 신형으로 된 응용 처리 프로그램을 하면서 라이선스 관련 매출이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이 3배 이상 증가했던 이유가 미국이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중국에 반도체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에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중국의 칩셋 미디어가 3배 이상 매출을 올렸다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이제 IP, 그러니까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기술력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 관심을 가져보시고 두 번째 종목인 가온 칩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핵심 디자인 솔루션 업체입니다. 거기다가 차량용 AI 가속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건 그냥 개발을 하고 있는 게 70%,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 비중이 30%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지금보다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매출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세 번째 종목인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NPU라고 그러죠. 신경망 처리 기술을 갖고 있는데 첨단 운전자 시스템의 아다스 시스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칩셋 미디어처럼 3분기 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왜 그런가 하고 떠들러 보니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앞에 차량에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 관련해 갖고 여기에 판매 단가 상승이 주요 요인을 하면서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종목들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현재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뭐 가온 칩스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고 말씀을 드렸던 칩셋 미디어는 단기적으로도 많이 급등을 했는데 금년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차량 그러니까 12월 달부터죠. 계속해서 자율주행 관련해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많이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일단 칩셋 미디어, 가온 칩스, 텔레 칩스, 칩스 브라더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칩셋 미디어가 지금 무상증자 이슈가 좀 그렇죠. 있습니다. 아마 예. 12월 초쯤에 아마 차트를 통해서 그리고 물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유상증자가 아니고 무상증자라서 오히려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들긴 그렇죠. 해요.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이제 루닛이나 AI 관련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 하고 난 다음에 물량이 나왔는데 폭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물량을 다 받아가지고 주가가 우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나오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사실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10월 20일 날 14,000원을 찍고 지금 거의 한 2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네요. 34,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오늘요. 그런데 아마 12월 초 그 정도 되면 아마 고점도 많이 올라갔을 텐데 그러면은 약간의 물량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단계적인 충격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 물량을 흡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루닛이나 관련 말씀드린 대로 AI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그걸 충격을 다 받고 이렇게 받고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아마 물량을 다 흡수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칩스 미디어 그리고 칩스 형제들 모두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접근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정종택 매니저님 혹시 뷰가 다르신가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사실 좀 경계감을 좀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는 편이라서 네. 우선 전체적으로 좀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 글로벌리하게 다양한 국가들이 에이다스, 뭐 아다스라고 표현하죠. 네. 이런 부분들 지금 다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좀 정부 정책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한번 밴드에 올려놓은 자료를 토대로 네.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좀 타이틀을 좀 뽑아본 거는 이제 자율주행 하면은 편한 운전도 좋지만 사고 예방도 좀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좀 맞춰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우선 내년에 7월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이 에이다스 장치를 이제 의무화 시켜서 아무래도 정책 관련된 수혜주로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8년 후반 카메라에 탑재 의무화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부터도 계속적으로 그 영역을 좀 확장하고 있는 게 뭐 전방 충돌 경보 그리고 사각지대 감지 등을 포함시키면서 이제 신차 차량 평가할 때 좀 기준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차가 나올 때는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좀 도입이 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그 시대에 맞춰서 75세 이상이면 실제로 또 운전면허 갱신 시험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서포트카를 부분들이 도입된 서포트카를 구입하게 되면 연령 제한 없이 운전면허 갱신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 미국, 유럽 전체적으로 이 자율주행 쪽에서는 뭐 정책에 맞춰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자율주행 쪽 뭐 간단하게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레벨 3부터는 이제 시스템이 관리하는 거고요. 네. 레벨 3 이하에서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오늘 좀 테슬라 이슈가 있었던 거고 그와 관련해서 뭐 차량용 디스플레이 좀 오늘 이제 삼성전자 좀 인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유율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현저히 낮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밸류체인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뭐 종목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인 기업들 좀 선호해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코아시아라는 좀 기업을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좀 거래량이 굉장히 좀 안 실렸었는데 오늘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는 한 11% 가까이 좀 올라갔고요. 아직도 주가는 좀 장기 이동 평균선 밑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렸다가 좀 기간 조정 받고 다시 한번 또 상승하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네. 그럼 뭐 너무 잘 아실 텐데 넥스트 칩은 칩스 형제 중에 이제 스가 안 들어가서 같이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딱 댓글창에 오이님께서 넥스트 칩만 안 간 듯 이렇게 저도 또 그 올라왔거든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손으로 친구도- 껴줄 수 있죠. 네. 예. 그 사촌 관계니까 아마 칩스 형들 갔으니까 같이 또 데려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넥스트 칩과 코아시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넥스트 칩도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기대를 많이 받는 종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요새 자율주행이 쭉 보면서 올라가는 움직임 보면서 유일하게 지금 소외되고 있는 종목을 보니까 옛날에 자율주행하면 우리 대장주로 모트렉스 이야기 진짜 많이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모트렉스는 오히려 주가가 더 안 움직여요. 이게 가만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자율주행,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이쪽은 좀 소프트웨어에 가까워서 종목이 잘 간 거고 모트렉스는 사실 인포테인먼트에 가까운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잘 안 움직이는 건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건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정동태 매니저님?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원하는 색깔을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쵸. 상대적으로 좀 소외는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상반기까지는 사실 모트렉스라는 기업을 굉장히 좀 좋게 많이 봤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충전기 인프라 이런 사업도 좀 하고 있는데 마땅히 그런 부분들이 좀 2차 전지 쪽과 엮여 있다 보니까 주가도 상대적으로 좀 그쪽에 좀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니까 덜 움직이는 좀 모습이지만 네.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크게 나쁘진 않은데요. 좀 기노 관점에서는 좀 괜찮은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율주행은 예전에 우리가 봤던 자율주행 성장 섹터 흐름과는 좀 달라졌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종목도 접근하는 게 좀 달라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무래도 뭐 소프트웨어 아니면 반도체 그러니까요. IP 이쪽이 그쵸. 좀 많이 유망한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AI도 같이 겹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자율주행 안에서도 우리가 세 번째 작전을 세울 온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지어서 지금 바로 세 번째 작전 세워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디바이스 AI가 정말 핫합니다. 진흙 속에서 이제 진주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옥석을 골라서 제대로 된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디바이스 AI가 근 일주일간에 계속해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종태 매니저님 보셨을 때 이거는 이제 새로운 시장의 트렌드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새로운 좀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네.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밴드 올린 자료 좀 보여드리면서 기존 이제 클라우드 AI와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보게 되면은 우선은 스마트폰도 특정 이제 클라우드의 컨택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오고 가고 전송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진 거죠. 요 위에 게 보시면 스마트폰과 사용자가 데이터들을 이 스마트폰 안에서 좀 행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으로 부각되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오늘까지 연일 강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과정 자체가 사라진다는 건 좀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를 이제 서버로 좀 오고 가다 보니까 불필요한 과정이 좀 사라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도 좀 높아지고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좀 오고 가는 관조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자유로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온 디바이스 AI라는 뜻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장비 위에 AI가 탑재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다양한 기기들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이제 AI가 탑재된다는 거고요. 오늘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들은 이제 어보브 반도체라는 기억나시나요?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네, 어보브 근데 반도체. 그 기업도 사실 이제 가전 쪽에 굉장히 좀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인데 사실 가전이라고 해서 AI가 탑재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에 똑같이 그런 반도체들에 들어가면서 AI가 탑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시장에선 살짝 관심 못 받았지만 오늘 그런 부분들도 부각되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클라우드 AI와는 다르게 이제 장비 안에 AI가 탑재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이 AI가 탑재된다고 했을 때는 발열 이슈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갤럭시도 예전에 이제 GOS 이슈 한번 있었는데 발열 이슈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저전력 반도체 부분들도 많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스마트폰의 이제 두뇌라고 할 수 있는 PC는 이제 CPU일 텐데 AP라고 하잖아요. 네. 어플리케이션 요 부분은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세계적인 기업인 이제 퀄컴, 미디어언텍, 삼성전자가 AIS 프로세서를 탑재한 AP를 이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 기판 회사들도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심텍이라든지 네. 그리고 대덕전자 주가 흐름이 좀 강했고요. 이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도 이제 대만 쪽 회사인데 전체적으로 AP 시장의 점유율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객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심텍이다 보니까 심텍이 유독 오늘 PCB 기판 쪽에서는 좀 강했고요. 상대적으로 좀 이제 덜 올라간 기업들을 좀 찾아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뭐 코리아 서킷도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부분들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보면은 스마트 기기 안에 이런 부분들을 다 탑재를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TV 가전이라든지 뭐 메모리 이런 쪽도 다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일회성을 끝날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거기서 또 가장 빨리 돈 벌 수 있는 회사를 좀 찾아 나가는 전략들이 중요할 거라고 맞아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온디바이스 AI 관련해가지고 펜리스 그밖에 기판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조선의 매니저님 네.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한 가지 부분이 있다면 포인트.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온 디바이스 AI가 많이 불거지기 시작을 한 게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쵸. S24에다가 온 디바이스 AI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금년 초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갤럭시가 또 새로운 S24가 나올 텐데 거기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온 디바이스하고 온 디바이스 아닌가. 그러니까 생성형 AI하고 온 디바이스가 AI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건데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드웨어 있죠. 데스크탑. 거기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게 이동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핸드폰 같은 경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게 편리한데 대신에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열도 안 나야 되고 그리고 네. 핸드폰이기 때문에 저전력을 쓰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데 삼성전자의 S24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슈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종목들 되게 많아요. 뭐 사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여기에 안 속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S24 관련해가지고 또는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 다 관계가 되어 있는데 핵심은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S24를 만들면서 특히 이제 저전력 LP라고 그러죠. DDR5 관련해갖고 만들고 거기다가 유니버셜 플래시 스토리지라고 그래갖고 UFS라고 그러는데 이게 4.0 레인을 내년부터 뭐 마구 엄청난 양의 제품을 출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연코 제가 보기에 온디바이스 AI의 초점이고
대장은 삼성전자인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온디바이스 대장은 삼성전자다. 그냥 반도체 대장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 삼성전자 보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트렌드 너무 빠른 것 같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네, 온디바이스 진짜 보면서. 지금 올 초랑 또 올해 말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반도체가. 그러니까 이게 한 보통 사이클이 예전에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바뀌었는데 네. 요즘은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진짜 6개월이 맞네. 사실 네. 여름 그래.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 GPU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CPU 또 얘기 그렇죠. 올 그러니까 초부터 막 계속 있었죠. 네. GPU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반도체 기술이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물량만 상업화만 시키면 되는데 이런 이슈들이 계속 부과가 되니까 그죠? 기본 고객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많이 쓰고 싶어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오히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적자를 턴어라운드해서 흑자로 돌아서는 게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도 맞지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지금 HBM도 있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삼성전자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관련 종목. 근데 우리에게 수익성을 바로 가져다 줄까라는 얘기로 간다면 삼성전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종택 매니저는 어떤 종목이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오늘로서 기판도 이 밸류체인에 들어갔거든요. 네. 순환매가 들어갈 정도로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종목들 좀 구분짓는 팁도 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기판 쪽을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자면 네. 각각 그 회사들이 좀 잘하고 있는 영역들이 좀 있거든요. 네. 심텍은 이제 모바일 쪽 관련된 부분일 거고요. 코리아 서키트 같은 이제 주기판 좀 약간 레거시 모델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규 사업과 얼만큼 이제 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관심주로 코리아 서키트를 좀 얘기를 드렸던 거는 상대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좀 위치도 낮고 그런 밸류로 좀 엮이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DDR5 관련된 부분들 좀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DDR5에 대한 침투율 얘기는 계속적으로 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뭐 당장에 뭔가 실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뭐 그런 기대감들이 좀 실망 매물로 나오면 주가가 좀 못 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영역에서 이제 갈만한 종목들이 이제 다 많이 시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반도체 IP 뭐 그 칩 설계 관련주들 뭐 본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포함해서 전부 다 좀 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안 간 쪽이 또 DDR5 이쪽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에 또 가장 또 기저효과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영역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시 한번 또 레거시 쪽에도 메모리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세가 난 종목들은 좀 조정은 나올 때 좀 공략하시고요. 항상 좀 얘기 드리지만 달리는 말에 타는 것보다 눌러줄 때 좀 들어가시고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았던 곳에 또 그런 쪽에 좀 기대 수익을 높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순환매 나올 때 상대적으로 관심 못 받은 소외된 쪽을 보신다고 하면 또 거기에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검사 장비 쪽은 어때요? 검사 장비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넥스틴이라는 기업을 네. 이제 공략적으로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드렸는데요. 오늘도 밑골이 달리면서 주가가 좀 좋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 쪽은 좀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뭐 HBM 쪽 관련된 검사 장비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때 얘기 드렸던 거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렇죠, 네, 네. 케이스텍,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라는 특수가스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우상향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실적 좀 잘 나오는 기업 중에 이제 HBM 이런 색깔도 가져갈 수 있고 신사업 아이템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면 더더욱 또 주가가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작전도 이렇게 해보면서 오늘 뭐 자율주행 그리고 평소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이 평소에 우리 좀 헷갈렸던 섹터가 될 것 맞아요. 같은데 오늘 간단하게 좀 종목으로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번째 작전. 믿을 만한 바이오 종목으로 올해 고금리 장기화로 부진했던 바이오가 지금 4분기 들어서 반등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종목별로 달라요, 조선일 매니저님. 네,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고 금리 인하로 접어들 것 같다는 예상이 됐는데 보통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왜 금리 인상 수혜를 받냐면은 돈을 많이 빌려오잖아요, 은행에서. 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가 떨어지면 이에 대한 수혜를 받는 게 바로 바이오 종목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그 한국거래소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성장주 중에서 오늘 기점으로 한 달 전까지 통틀어서 가장 많이 올라갔다는 종목은
종목을 뽑아보니까 1등이 툴젠이었고요. 2등이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툴젠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175% 급등을 했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40% 상승을 했는데 툴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영국이죠. 세계 최초로 유전자 가위 카스거버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툴젠 같은 경우는 유전자 가위 기술 치료제 임상 일상 발표 앞두고 있죠.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잠깐 보면은 투쟁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를 보면 11월 1일에 상한가 한 번, 그리고 얼마 전이죠? 지지난주 금요일 날 11월 17일 날 상한가를 먹었는데, 네. 와,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올랐을까? 심지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경고딱지까지 붙었는데요. 진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기본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AI나 생성형 AI 또는 자율주행, 그리고 종목들 중에서도 많이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금리 인상이 끝났다 하는 수혜를 받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선취매를 해야 됩니다. 바닥에서. 지금 그렇죠. 많이 올라갔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순간 이 종목을 잡으려고 하면 고점에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올라가다 또 다시 언젠가 조정을 하겠죠. 그때쯤 들어가셔야지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그때 쳐다본다라는 건 늦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높은데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 차가 2% 이상 우리가 원래 더 높아야 되는데 현재 지금 미국이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우리가 금리 인하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금리 인상 안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에 대한 수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이클 산에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끝나는 사이클 상에서 수혜받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중에서 툴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정동택 매니저님은 어떤 쪽으로 보세요? 사실 지금 바이오 비만 치료제도 있고 신약 상업화 관련된 종목들도 있는데 방금 말한 유전자 가위도 네,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좀 자료 좀 보면서 설명을 네.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KR 스퀘어, KR 300 헬스케어 지수 모두 이제 지수가 지난달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 좀 전체적으로 오른 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들은 돈을 많이 빌려오서 이자 비용 때문에 좀 실적적인 측면, 물론 이제 뭐 신약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네. 우선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 초에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한 달 동안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바이오 섹터는 계속적으로 좀 매집을 좀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아무래도 내년에 바이오주도가 더 치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뭐 금리 인하 시점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는 시점에는 또 성장 섹터가 또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서 바이오주도 그때 또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종목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좀 크기 때문에 네.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신약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개발 성과들을 좀 보면서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평가할 수 없는 좀 업종이기 때문에 뭐 임상 과정이라든지 주가 위치를 보면서 접근해 나가시면 되시겠고요. 제가 보기엔 이제 뭐 실적과 위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와 네. 좀 제 이제 생각과 좀 부합하는 기업은 좀 HLB 좀 HLB. 이 부분은 이제 간암 이제 신약 리세보라님 요 제품이 내년에 이제 FDA 좀 승인을 목표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유명한 좀 인사를 좀 영입해서 그런 부분들 좀 네트워킹을 잘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 이제 로스디오라는 부분들을 아예 다 인수를 해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매출이 좀 가시화된다고 했을 땐 뭐 당장 실적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실적도 좋고 또 기술적 위치도 좀 바닥에 있어서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HLB 그룹주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안에서는 정말 종목 바이 종목인 장세가 됐는데 HLB 얘기해줬고 조선인 매니저는 툴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작전맨 시크릿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거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거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MBN골드 5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되고 있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단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 가능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전화 연결로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순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 개인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위와 오. 2위가 되게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0.몇% 네, 차이였어요? 근데 한기수 매니저님이 오늘 또 크게 올라갔습니다. 37% 수익률 보여주면서 1위 지켜주고 있고요. 2위에는 정종택 매니저 21%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도 많이 올라왔어요. 10%대로 올라왔네요. 네, 14%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어서 종목별 순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는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칩스 미디어가 3위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콘텐츠리 중앙이 28.31%. 백인현 매니저의 큰 사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2위도 바뀌었어요. 지오소프트가 19%, 거의 20%대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동안 부동의 1위를 지키던 칩셋미디어는 3위로 17.95% 밀려났습니다. 네,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택 매니저의 지어소프트 오늘장에서 익절가를 터치했는데요. 관련 전략은 방송을 통해서 바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또 백인현 매니저의 콘텐츠리 중앙 오늘장에서 2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3차 목표가 17,500원, 익절가는 16,400원으로 상향하고 계속 보유한다고 하네요. 네. 콘텐츠리 중앙이 이렇게 잘 올라갈 줄이야. 그러니까요. 예상을 사실 이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그때 좀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백인현 매니저한테. 역시 제가 아니라고 해야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어소프트부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님의 효자 종목 들어보시죠. 네, 지어소프트는 이제 오늘 이제 익저가를 좀 터치를 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하고 거래량 터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지금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 한 1년 이동평균선 딱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좀 이미 끝났다고 좀 보여지고요. 아직 뭐 3분기 누적으로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기대감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또 추가적인 상승 업사이드가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좀 들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어소프트는 3분기 누적까지 좀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적으로 완만하게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갈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리뷰 드릴 종목은 넥스틴 기업을 좀 리뷰를 좀 드려볼게요. 네.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검사 장비 쪽 관련된 기업인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단기 평선을 종가가 안 깨면서 계속적으로 밑꼬리를 좀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앞으로 뭐 이번 주에도 좀 움직임 좀 나오면서 제가 좀 월말까지 좀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는 효자 종목이 되리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요한 자리들 다 돌파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시면 이 오늘 종가 자체가 66,000원까지 내려왔었는데 거기에 딱 1년 입증선 부분을 찍고 다시 올라갔거든요. 다시 한번 또 우상향 추세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넥스틴 리뷰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의 포트 안에 있는 종목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한번 볼까요, 조선일 네, 매니저님? 현대코퍼레이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현대상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현대그룹의 현대차그룹이죠.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현대, 기아 매출 올리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외에 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지금 올리고 있는데 실적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석해 드릴 때 3, 4분기, 4, 4분기 때 기업들이 또 증권사들이 세 군데 이상 목표치를 상회했던 종목 중에 가장 높은 목표치를 올린 종목이 바로 현대코퍼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아직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횡보하거나 좀 오늘도 조정을 좀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이 안 나는데 조금씩 모아가시면 좋습니다. 마이너스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셔가지고요. 분명히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 급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시청 고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아마 상당하게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앞에 나왔던 이 꼴이 있죠. 10월 13일 날 금요일 날 나왔던 21,000원 이상은 분명히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마이너스 때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많이 들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강남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12월 달까지죠. 12월 달까지 LG전자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대규모 수주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지금 조정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박스권 조정일 때, 마이너스일 때 네.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선희 매니저님 그럼 바로 내일의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네, 내일의 공략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해성 DS 준비했습니다. 네. 해성 DS는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쪽 그 리드 프레임 관련해서 2등 기업입니다. 앞으로 이제 1등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창원에 3,8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공장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예, 거기다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고객이 아주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차량 반도체 중에서 탑 기업들, 탑 5에 있는 기업들이 모두 다 고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피니언이나 또는 ST 마이크로닉스, 그다음에 NXP, 텍스트 인스트루먼트 같은 회사들인데 이 회사가 제가 보기에 이제 2025년부터 공장 증설이 끝나고 나면은 2027년까지 1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 차량용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해성 DS는 아직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네. 너무 저평가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일 조정 시 52,000원 매수하시고요. 네. 목표 가격은 좀 높이 잡았습니다. 7만 5천 원까지 7만 원인데 이게 가격이 잘못 적혀진 것 목표가 같은데요. 7만 원이요? 네, 7만 원입니다. 네. 네. 7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지고요. 7만 원으로 좀 수정이 수정됐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4만 8천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성 DS 매수가 5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7만 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48,000원 바라보고 잘못 있습니다. 들어갔죠. 예. 다음 정종택 매니저님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DDR5 관련주인 TLB를 좀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아비코 전자라든지 뭐 그렇죠. DDR, 기판 관련주도 움직임도 좀 좋았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아비코 전자랑 TLB 기업 중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다 쌍끌이 매수한 좀 TLB 쪽으로 오늘 좀 선택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이제 기술적인 위치부터 먼저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차트 화면 좀 보여주시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항대 좀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좀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좀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좀 들고 있고요. 조금씩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도 우상향 추세를 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가장 좀 안 움직였던 기업들을 좀 찾아본다고 했을 때 DDR5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월말까지 이제 거래일이 좀 없다 보니까 그 중에서 좀 강하게 좀 슈팅 나올 수 있는 위치와 어떻게 보면은 좀 실적적인 부분들도 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메모리 반도체 쪽은 이제 본격적인 좀 기저 효과 부분들 강하게 누릴 수 있는 수혜를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판가가 좀 높기 때문에 DDR5 침투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동사에 대한 부분들, 뭐 서버용 DDR5 쪽에 좀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되시고 3분기 수주 잔고도 한 159억 정도, 그리고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좀 주문이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4분기에도 좀 실적 흐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3분기에는 좀 적자였는데 4분기에 또 실적 턴하는 기대감으로 주가도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좀 얘기 드리면 매수가는 24,800원 얘기 네. 드리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3,5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TLB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3,5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분의 무료 방송 안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희 매니저님.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제가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장 끝나고 3시 30분 오시면 되고요. 네이버 밴드에 여러분들 오늘 올린 자료뿐만이 아니고 아침 새벽 6시부터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루에 한 종목씩 트레이딩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추천드려가지고 한 종목 상한가를 먹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상한가 2번,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사실 왜 그러냐면 이제 에코프로 BM 때문에 그 종목 관련 종목을 드린 거거든요. 한 종목이 급등해서 올라가면 에코프로비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에코프로비엠 참 안 움직이네요. 네. 의외로 외국인들 공매도가 또 늘고 있어요. 안타깝게. 근데 분명히 언젠가는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희망 잊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트레이딩에 대가 조선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리겠고요. 정종택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잠시 후 이제 10시 40분에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하는데요. 네, 반도체 아직 순환매 돌지 않은 마지막 여기 요 주제로 좀 강의 드릴 테니까 네. 잠시 후 10시 40분에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뵙겠습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 조선희 매니저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치 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